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외교의 중요성,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 실감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의 국제 교류와 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대식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북 진안. 진안입니다. 네, 예, 떠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진안은 48년이 됐습니다. 와, 예. 그동안 이제 오만 대사로도 계셨었고 카자흐스탄도 계셨었고 그렇습니다. 잠깐 또 전라북도에 계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전남에 있었습니다. 전남에. 네. 고향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이제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고 또 이렇게 떠들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품에 안기니까 그야말로 이제 포근한 어머니 품에 돌아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쨌든 다른 나라에 머문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마다 고향 생각하면 뭐가 제일 앞서던가요? 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 그다음에 고향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또 음식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음식도 많이 생각납니다. 네. 네, 막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외국에 있지만 집에서는 주로 한식을 듭니다. 물론 이제 그쪽 현지 음식도 먹지만 그래서 이제 음식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예. 다시 이제 전라북도 이제 국제교류센터장님으로 오셨는데 예. 어떻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됐습니까? 오신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예. 지난주에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퇴임을 2년 전에 하고 우리 외교부로 퇴임을 하고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 지방 자치 단체의 지방 정부의 국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로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9월쯤이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센터에 센터장이 비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은퇴를 하면 고향을 위해서 뭘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이렇게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제가 응모를 했더니 고향에서 또 기꺼이 또 받아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국제 교류가 이제 언젠가부터 활발해졌죠. 네, 뭐 자매 그렇습니다. 결혼 네. 맺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촌화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외교하면 중앙정부에서나 이렇게 이제 독점적으로 대외관계를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뭐 지방정부에서도 수없이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 지방정부의 우리나라 전 지방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살펴본 자료에서 보니까 뭐 엄청나게 다른 지자체들은 많고 오히려 우리 전북은 조금 다른 타 광역보다는 좀 약간 뒤진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좋다. 이런 기회에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 전북의 이렇게 국제와 역량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가까이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라북도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예. 타 나라와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네. 원래부터 그러면은 외교관의 꿈이 있으셨습니까? 외무고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83년도에 외무고시를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닌 학교가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동료들이 주로 외무고시에 응하고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거기에 네. 외무고시를 택했는데 또 운이 좋게도 빨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공직을 해보니까 제 성격하고는 좀 맞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진안 출신인데 진안에서 저는 항상 마이산을 보고 어렸을 때 자라났습니다만은 우리 마이산이 저한테 항상 나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준엄한 명령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직하고는 맞는 것 같고, 오. 예. 그리고 또 외교관이라는 게 나라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나름대로 절제된 모습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로서는 외교관 생활을 후회 없이 한 걸로 그렇게 이제 회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들이 이제 마이산 전기가 좋아서 그런지 잘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네. 가뜩이나 또 김관영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발로 뛰는 경제 도시사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번 주에도 일본 가는데 동행하시는 걸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지금 예. 관련돼서 기업 맞습니다. 유치 때문에 가시는 예, 예, 건가요? 예, 목적이 어떤 거죠? 예, 기업 유치. 아. 예, 제가 이제 일정이니까 네, 이제 조금 상발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 그리고 기업인들 면담. 그다음에 또 거기 일본에 있는 우리 전북 출신의 출양 이제 유지들,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서 네. 이제 전북 사랑에 대한 이제 사랑을 좀 일깨우고 그다음에 또 저희 교류사한테는 심수관 명예 영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유물 우리 전북의 문화 제품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계제가 돼서 제가 이제 동행하게 됐습니다. 활발하게 어쨌든 국제 교류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 잘 오만이라는 나라가 좀 낯설기도 한데 그러시죠? 예, 예, 네, 네. 얼마나 계셨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어떤 나라인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때 경험도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네요. 제가 오만 땅을 밟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오만이 여러분들이 오만 하면 중동이니까 사막이 쫙 펼쳐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거주했던 수도권에서는 바로 보이는 게 높은 산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산이 있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량한. 그래서 제가 화성에 왔나? 아니면 이게 다른 우주의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맛이 있고요. 그 사람들 그 기후 환경, 자연 환경에 적응해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태도도 이해하게 됐고 또 오만이 잘 안 알려졌지만은 중동치고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고 안전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그렇군요. 예, 그게 네. 좋은 나라고. 그래서 저는 오만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했고 오만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중동 하면은 우리 한국과 연결되면 중동품, 그 건설 뭐 진출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오일 달러. 예. 네.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성장했기 때문에 플란트 수출이랄지 각 분야의 정유, 막 화학 이런데 아니면 담수화 이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동 진출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 오만은 또 물론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을 가가지고 그 밤에 그 야생의 별빛을 받아보는 기분도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저희가 오만에서 1년에 한 40억 불 달하는 LNG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오만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해서 우리 양광이 다 좋았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카자흐스탄,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네, 네, 네. 네. 그 나라는 또 어떤 매력이 있나요? 아이고 카자흐스탄 하면 사실은 외국하니까 외국하면 우리가 흔히들 서양을 상정을 해서 외국하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서양 사람 같이 이렇게 인상을 받는데 카자흐스탄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오. 예.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고려인들 좀 많나요? 예, 그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인들은 몽골족 우리 몽골이 우랄알타의 어떤 그런 언어학적으로나 민족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몽골,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멀리는 터키까지 연결된 이런 옛날에 고대의 그런 민족 이동의 그 통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길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봐도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 우리 신라의 그런 고분에서 나오는 똑같은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 카자흐스탄은 엄청난 큰 나라하고 우리나라 남한의 25배 나라 대초원입니다.
이야. 근데 이제 동북부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알타이 산, 또 많이 알려진 천산 이런 아주 좋은 자연환경이 돼 있고, 서부 중부는 좀 사막화된 지역인데, 그러면 사막화된 지역이면 우리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게 어, 하늘의 축복인지 거기에 무수한 자원들이, 천연자원. 천연 자원들이 그렇게 많아서 지금 카자흐스탄이 30년 전에 독립 이후에 중앙화에 이제 큰 나라로 부상을 했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풍부한 자원을, 석유와 가스, 뭐 그 자원을 개발해서 이제 지금은 1인당 GNP가 한 10,000,0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고 저희하고 뿌리가 비슷한 그런 사람이고, 언어도 카자흐어는 저희하고 똑같은 어순이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동질감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예. 우리 전라북도가 또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면 진출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천연자원이 많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예, 많고요. 제가 이제 물론 우리 이제 정부 바뀌면서 자원의 길을 추구했던 그런 정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석유 진출도 석유 개발 진출도 해서 지금 석유공사도 좀 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는 또 정부와 매치를 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띕니다. 남쪽에 끄질로라 주, 거기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천산에서 발원해가지고 그쪽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 물을 끌어다가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에서는 사실은 벼농사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벼농사가 가능하고, 그 벼농사를 지금 해서 임금국에 수출하는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벼농사 수준, 농업 수준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하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전북, 우리가 농생명의 어떤 메카 같은, 농촌진흥청도 있고. 예, 그렇죠. 아주 메카의 네, 역할을 하는데 우리하고 협력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예, 한때는 ODA 사업을 또 예, 농기계라든지 이런 걸 또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많이 보급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 네.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센터에서 업무 중에 하나로 ODA 사업도 이제 전북형, 전북에 맞는 전북의 특장을 담은 농생명이랄지 어떤 문화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분을 엮어서 하는 그런 전북형 ODA를 지금 이제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엮어서 우리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타직스탄 그쪽 중앙아 지역에 그 아주 우수한 노동력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전북같이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농촌 일손. 예, 농촌 일손을 네. 그쪽에서 이렇게 모셔오면, 특히 아까도 고려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조국까지 연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고려인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고려인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홍범도 장군도 거기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또 후손이요. 홍범도 장군 본인이 거기 계셨다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유해가 계속 있어서 그 이제 유해를 모셔오는 작업을 또 제가 대사 시설에 주도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농생명 분야 네. 중앙아시아 쪽에 카자흐스탄, 예. 스탄 붙은 나라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거기 키르기스탄. 5개국인데요. 예. 스탄이랑 이제 나라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게 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스탄, 그래서 5개국. 그런데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우리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기술 전수라든지 예, 농업 관련된 예, 걸 예. 전수해 줄 수 있는 거는 전해주고, 좋습니다. 농촌 예, 인력이 예, 예,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분들 좀 예, 이렇게 예. 모셔와서 예.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좋습니다. 실제 그분들 고용하고 있는 예, 예.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전북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를 예, 예. 넘어서네요. 예, 뭐 숫자로 보면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동남아가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뭐 캄보디아 뭐 예, 이런 예. 데서 많이 많이 오셨었는데.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중앙아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많으니까 고려인들하고 연결 측면에서도 고려인들을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저희가 농촌 우리의 필요 부분인 농촌 부분 일손을 해소한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반대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K-팝 실장님께서도 뭐 한류 열풍도 있어서 더 실장님께서 좋아하겠죠. 저기를 많이 외국에 다녀보셨겠지만 요즘에 한국의 위상이 극히 높아져가지고 아주 높아져가지고 BTS 열풍도 있고 하니까요. 아주 네. 큽니다. 예, 그냥 우뚝 섰다는 그런 표현이 적당할까요? 근데 한류 열풍, 그 다음에 뭐 K 드라마, 뭐 거기 한류에 포함되는 거죠. K-팝, K 드라마, K 뷰티, 의료. 또 요즘에 코로나 시절에 또 우리가 그 의료 장비랄지 의료 시설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런 면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고 제가 카자흐스탄이 마지막 그 시절이었는데 대사할 때 제가 가장 인기가 높은 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얼굴이 잘생긴 도 아니고 무슨 학식이 퉁보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 그건 우리나라 국가가 그만큼 이상이 높아졌고 그들이 볼 때는 한국이야말로 자기들이 닮아가는 롤 모델의 국가 발전 모델로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는 격차가 많고 그리고 저희는 또 우리나라 역시도 못 살던 그런 시절이 있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 이렇게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데는 더욱더 우리가 더 뭐 이렇게 좋은 참고점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어도 뭐 배우는 분들 많겠네요. 그러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어가 제가 대사관에서 한국어 통역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는데 100명 이상이 모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이채롭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막 취임해 보니까 우리 센터에 취임해 보니까 우리가 새만금 한글 학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학당. 새만금. 예. 오, 근데 또 이름도 새만금 잘 지었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전북형 교재를 우리가 그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그걸로 외국 사람들 하는데 거기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사되는 언어들이 다 전북을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북하고 그렇겠네요. 예. 네, 한글 학당 이름도 뭐 네. 세종 이런 데가 아니고 새만금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전북을 알게 되면서 전북 일손 해소대 들어오고 또 학생들은 전북 내에 있는 대학교에 와서 유학을 하고요. 예. 그런 효과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센터가 취재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런 저변에서 민간 교류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전북의 이제 국제화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신 지 지금 한 2주 돼 가시는데 이미 구상을 다 해서 오셨네요. 그 이제 제가 외교관 생활이 35년이니까 그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전북과 맞는 어떤 맥락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북에 대해서도 또 진안 출신으로 잘 알고 있고 카자흐스탄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더 좋은 건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고 아주 좋아합니다. 전북 새만금 한글 학당에서 또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고 금세 두 나라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려인 행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10만 명입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 10만 명이고 우즈벡에서는 18만 명 많습니다. 그 고려인 행사를 자주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사로서 가서 스피치를 하면 지금 금방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역으로 고려인들한테 여러분들이야말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잇는 교량 역할, 무지개 역할을 한다고 항상 덕담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애틋한 고향 생각이 나서 더욱더 정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아침에는 35년의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국제 교류화를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실 김대식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는데 프랑스 계실 때는 그 우리 문화재 반환하는데도 또 일조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프랑스가 제가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본부에서 프랑스 담당
부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외교부를 막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주로 주니어 때는 외교 서유럽을 담당하는, 그래서 쭉 커리어가 서유럽을 담당 업무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외교장관 문제가 항상 양국 간의 현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서로 이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양보가 안 하던 차에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게 반환 30년 만에 하는데, 제가 막 들어가서 시작한 업무가 계속 안 풀리더니 제가 이제 부국장 시절에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본부에서 실무 그 협상 총괄을 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협상안을 본부에서 꼼꼼히 봐서 법률적으로나 여러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을 봐가지고 협상안을 마련해서 그걸 지침을 만들어서 현지에 있는 그 대사관에, 프랑스 대사관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발굴한 사람도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그분도 전북 출신으로 이제 작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전북 출신이었고, 저도 이렇게 또 전북 출신으로서 그 업무를 해야 됐습니다. 네, 외국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분도 참 대단하고 그분의 힘이 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발굴 안 했으면 그게 안 되고요. 저는 단지 이제 공직자로서 그 사안이 떠올랐을 때 협상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전라북도에 오셔서 고향에 와서 이제 국제 교류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첫 업무 시작했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포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카메라, 정면 카메라 보시면서 여기 카메라 이쪽에. 도민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년 만에 고향에 범양이었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5년의 외교 경험을 어떻게 고향을 위해서 쓸 건지 굉장히 고심하던 차에 마침 국제교류센터 장에 자리가 비어서 응모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제 2의 인생을 우리 고향 전북이 저한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를 되갚아라는, 봉사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새기면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제가 미약하나마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특히 금년도에 들어선 김관영 도지사님 민선 8기의 그 도정 철학과 비전 정책 과제를 실행하는데, 특히 해외와 관련된, 애국과 관련된 그런 정책 사안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그런 업무들이 큰 결실을 맺도록 제가 최선을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과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 몸담고 계셨던 카자흐스탄 참 매력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맞습니다. 문화를 꼭 전세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 전라북도 기업들이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이 사람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2023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